결국엔 이거는요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근원적인 문제는 하나는 집값이 폭등해서 네. 분양이 잘 되는 네. 이 방법 하나나 네. 혹은 이걸 사업을 잘못한 사람들이 이 땅을요 싸게 팔아서 아하. 청산하고 네네. 그다음에 망할 사람 망하고 예. 그러면 시장에 땅이 싸게 나오면 누군가 또 싼 땅을 살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하. 근데 이거를 강제로 지금 정부가 네. 시간만 연장시키고 있다. 아. 이자 비용 지원해주고 만기 연장해주고 네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사실은 근원적인 문제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쉽다, 날카롭다, 심지어 재밌다. 예, 박수동의 경제 권색입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첫눈이 기대되는 금요일이라서 조금 설레신가요?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능도 있었고 다양한 소식들이 많았고 예,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다사다난했던 한 주였던 것 같은데요. 조금만 지나면 주말이니까 힘내시고요. 자, 오늘 알고 보니 코너 금요일의 남자죠. 가장 인기 있는 그분 조회수의 폭발을 유도하고 계시는 그분! 예, 방수인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금요일 날 뵙습니다. 항상 금요일은 기분 좋아서 저도 기분 좋게 오고요. 여러분 기분 좋은 금요일 되십시오. 오늘 뭐 화면 보니까 초록색 티셔츠도 멋있고 화면 잘 받으시는데 메이크업도 잘 되신 것 같고 아침에 방송이 있어갖고 예. 저희 같은 사람들은 아침 방송에서 그 방송국에서 메이크업 한번 해주면 하루 가잖아요. 네. 늘 연일 부동산 뉴스는 이제 화제인데 네. 요즘 이번 주 뉴스는 특히 좀 불안했던 뉴스가 많았던 것 같아서 안 그래도 금요일에 이제 이광수 대표님 오시기만을 우리 독자님들이 학수고대했는데 네. 일단은 최근에 부동산 시장 상황 먼저 한번 크게 한번 짚어볼까요? 일단 전반적으로는 사실 올해는 계속 가격이 오른다 이런 뉴스들이 훨씬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부터는 서울의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아하. 실거래가가 떨어진다. 네. 강남 같은 데는 심지어 몇 억씩 빠진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네. 이제 시장에 또 다른 변화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거래량은 감소하고 있고 실거래 가격도 좀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래량도 감소, 거래가도 조금씩은 빠지는 느낌. 그렇죠, 그렇죠. 이게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부동산이라는 게 막 주식처럼 바로바로 반영이 안 돼서 이렇게 뭐랄까요 천천히 좀 움직이고 이런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이제 늘 강조해 주셨던 매도 물량 또는 뭐 여러 가지 수요 보는 법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그러면 매물량도 지난번에는 뭐 8만이 넘었다 서울에만 해도 이렇게 했는데 여전히 매도 물량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7만대, 8만대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데 그래프 한번 보시면 벌써 한 8만대 이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통계가 지표된 게 이게 모집된 게 2020년부터인데 20년부터라고 해도 굉장히 많네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매물이 계속 좀 증가하고 있고요. 매물이 증가한다는 건 두 가지 의미죠.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려고 한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팔려고 하는데 매물이 나왔는데 누군가 사가면 매물이 저렇게 쌓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매물이 증가하는 데는 두 가지 의미죠. 공급이 증가하면 동시에 수요도 감소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근저에는 그러면 집값이 지금보다는 낮아질 거라는 그런 인식이 좀 퍼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그렇죠. 일단 집을 내가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으면 왜 팔겠습니까? 네. 집값이 뭐 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요.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네. 그리고 안 팔릴 것 같으니까 이런 마음에 집을 팔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건 처음에 신호예요. 그러니까 매물이 처음 증가하죠. 네. 그 다음에 집을 이렇게 내놨는데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호가를 낮춰야죠. 이거 내가 너무 높게 불렀나? 싶으니까 낮춰야 그러면서 이제 가격을 낮추게 되죠. 그런데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으면 가격을 더 낮추게 되면서 집값의 하락의 일종의 전조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물의 증가가. 또 하나 흥미로운 건 뭐냐면 지금 일종의 이렇게 매물을 막 증감시키는 단기적으로 변동시키는 거는 집을 투자나 투기 목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집을 내놓는다는 말은 또 다른 이면에 뭐가 있냐면 이제 더 사진 않겠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또 다른 또 수요 감소의 신호이기도 해요. 투자 수요 감소. 왜냐하면 집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뭐 현대자동차처럼 파는 사람
또 그걸 사는 사람인 우리 소비자 이렇게 완전히 나눠지지 않거든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구매자니까 맞아요. 매물이 늘었다는 건 동시에 네. 수요도 줄고 있다. 그렇죠. 아하. 그래서 이번 주에 그 주택 소유 통계가 나왔는데 네네. 흥미로운 그 통계 자료 중에서 뭐냐면 다주택자는 감소하고 있고 아하. 1주택자는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집값이 이렇게 오르니까 네. 다주택자들은 집을 파는데 그걸 무주택자들이 사고 있단 말이죠. 늘 말씀하셨던 투자 수요 측면에서 그렇죠. 저희가 좀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무주택자들이 어쨌든 상당히 높은 가격에 샀을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일단 뭐 좀 우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장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뭐 어쨌거나 뭐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떨어진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상승한다라는 기대감은 적어도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그렇죠. 될까요? 또 하나 뭐냐면 예.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 규정을 하시는데 네. 가격을 올리는 건요. 네. 수요자들이요. 아,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그렇게 팔고 싶어도 네. 거래가 안 되면 아하. 그 가격이 형성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수요자들이 고점을 형성하고요. 아하. 그리고 저점은요, 매도자들이 결정해요. 아, 그러네요. 네, 그렇죠. 네네. 특히 부동산은 더 심해요. 아하.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떤 상황이냐면 수요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투자 아하. 수요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고점은 계속 낮아져요. 그래서 그러네요. 잘 보시면 강남이 최고점이 예를 들어서 네. 뭐 서울을 중심으로 할게요. 예. 서울 아파트가 최고점이 평균 가격이 10억이었는데 예. 최근에서 30% 빠져서 7억이었어요. 네. 근데 이게 막 정부 정책이라든지 뭐 예. 금리나 기대감인지 이것 때문에 올랐잖아요. 네. 근데 9억으로 올랐어요. 아하. 10억으로 못 가는 거예요. 아. 수요가 계속 줄고 있으니까. 야.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향후도 수요가 살아나지 않으면 고점이 계속 떨어져요. 아하. 근데 저점은 몰라요. 네. 저점은 누가 결정한다? 예. 매도자들이. 매도자들이. 그래서 어디까지 버틸 것이냐. 네, 네, 그게 관건이에요. 아.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게 떨어진다는 건 일단 수요가 감소하는 건 저희가 명확하게 나타나니까 아하. 이제 고점은 계속 아하. 하락한다. 아.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저점이 얼마나 됐냐. 예. 이게 중요한 거죠. 아. 일단 그거는 이제 주택 가격은 받고 네. 한편으로 또 이제 제가 본 뉴스가 이제 전세가가 근데 외려 또 상승한다는 뉴스를 좀 봤거든요. 전세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이제 연관된 건데 예.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렇겠죠. 시장이. 예. 근데 이제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면 네. 임대차 예. 공급이 감소하잖아요. 네. 전월세가. 네. 그래서 전세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를 해요.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면 집을 팔았기 때문에 임대 시장이 오른다. 그러니까 내가 전세를 끼고 샀는데 예. 이거를 시장에서 팔았어요. 네. 그럼 전세 물건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세 가격이 오른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다주택자가 없어지면 예, 예. 임대차 시장이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좀 반대 같은데. 반대 같은데. 그러니까 예, 예. 왜 이거냐면 이건 공급만 얘기해서요.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들이 그 집을 예. 무주택자한테 팔잖아요. 네. 그럼 무주택자는 임대차에서 수요가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영향이 없어요. 아하. 이건 산수인데. 예, 예. 많은 분들이 이제는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아서 네. 전세 가격이나 월세 가격이 오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네. 거고, 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가입자분들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미 가입된 보험이 적합한지 꼼꼼하게 체크해서 꼭 필요한 계약이면 잘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불필요한 보험이거나 부족한 부분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보장 분석을 해드립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폭넓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최적의 보험 상품을 추천해드립니다. 상담을 통해서 합리적인 제안을 드리니까요, 결정은 소비자분들께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양심적이고 실력 있는 보험 전문가들이 이미 가입된 보험 전체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고객 상황에 맞춰서 맞춤형 리모델링을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오셔서 무료로 상담 받으시고 합리적인 보험 설계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홈페이지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마이보험체크 친구 추가하시거나 여기 대표 전화 1800-7917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 마이보험체크 추천! 또 하나 이제는 전세 가격이 최근에 월별로는 상승하고 있어요. 네. 집값보다는 상승폭이 네. 되게 큰데 예. 이유가 그래- 뭘까요? 예. 이유는 뭐냐면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가 중요한 이유인데요. 네. 첫 번째는 올해 상반기 특히 1분기에 전세 가격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월별로 이제 오르는 그러니까 일종의 기저효과가 좀 있는 거예요. 네. 또 하나 뭐냐면 지금 공교롭게도 아까처럼 일시적으로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려고 하니까 네. 전월세 시장에 아주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뭐냐면 무주택자한테 팔아야 될 때는 네. 전월세를 비워놓고 팔아야 되죠. 아하. 그렇죠. 이해하셨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좀 봐요. 아.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수요는 있는데 네. 공급이 네. 전월세를 비워놓고 팔려고 하니까 네네네.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음. 그런데 저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전세 가격을 얘기할 때는 월별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요. 저희가 월별로 전세를 계약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2년마다 계약하는 거예요. 그렇죠. 월세가 아니네. 예.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은 전세 가격을 판단할 때 2년 전 가격보다 어떠냐를 질문해야 돼요. 아,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네. 제가 올해 1월부터 예. 이게 16일까지 네. 이게 어제까지죠. 아, 예. 서울 아파트 전세 중에서 연장 계약하는 거. 예. 일종의 갱신 계약이죠. 예. 그걸 37,000 가구 정도를 전수조사했는데요. 아, 그걸 다 일일이 하셨습니까? 예, 대부분의 많은 비중이 거의 예. 한 40% 정도가 예.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하락해서 거래되고 있어요. 아. 쉽게 말해서 2년 전보다 보증금이 떨어져서 그러네요. 집주인들이 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역전세 문제가 이거잖아요. 예. 역전세라는 건 2년 전 가격보다 지금 예. 전세가 어떤가.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시장은 계속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 전세 가격도 오른다, 큰일 났다, 뭐 그런 게 차라리 집 사라 이런 것도 속을 뜯어라 보면 그게 아니네요. 그렇죠. 이거를 잘 아시고 보면 오히려 역전세 문제가 해결은 됐다가 아니라 지속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저걸 그렇습니다. 이 보시면요. 이유는 있어요. 왜냐면 예. 2년 전에 전세 가격이 너무 비쌌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월별로 조금 올라도 네. 사실 역전세 문제는 지속되고 있는 거죠. 아이고야. 그래서 이런 기사나 헤드라인은 틀렸단 말이죠. 아하. 예를 들어서 전세 가격이 오릅니다. 네. 그래서 역전세 문제는 해소됐습니다. 네. 이건 말이 아닌 거예요. 예. 전세 가격이 오르는 거 월별인 거고 네네. 역전세는 2년 전하고 비교하는 아, 건데 그러네요.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대표님께서 조사해서 저 차트 만들어 주신 거 네. 혹시 여기가 최초입니까? 최초죠. 어제 최초. 밤에 특정! 어제 밤에 만든 예. 이거 따끈따끈한 자료입니다. 네, 우리 네. 독자님들. 네, 네. 요거를 보시면은 다른 신문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그 좀 부정확했던 헤드라인을 안 속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해하셨죠? 예, 전세 이해가 가격은 됐습니다. 2년 전 가격하고 네, 비교한 네, 네. 건데 2년 전 가격보다는 낮게 계약한 여전히 건수가 굉장히 많다. 아하,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전세와 방금 우리 좀 전에 얘기했던 실제 매매 이걸 두 개 합쳐가지고 당분간은 그럼 시장 전망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 어쨌든 2024년도에는 네. 가장 중요한 게 매도 물량이고 예. 뭐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면 이 저점이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매도는 많아지고 예. 수요는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으면 네. 가격 하락폭이 좀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내년도에는 이런 현상이 있을 거예요. 예. 뭐냐면 최근에 집값이 떨어진 거는 제가 어떤 말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말을 쓰냐면 많이 떨어졌는데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않았어요. 아, 그건 뭐냐면 10억짜리가 10채가 있었어요. 네. 근데 한 채가 7억으로 빠졌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시장은 예. 10채 10억 중에서 8억으로 빠진 게 3채가 될 거예요. 네. 근데 어떤 게 많이 빠진 겁니까? 8억이요. 8억에 3채가. 예. 왜요? 시장에 더 다수를 형성하는 게 예. 그렇죠. 예. 이거는 뭐냐면 집을 예. 사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한 채가 7억 빠진 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그냥 한 채거든요. 네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8억으로 3채가 빠진 게 훨씬 더 많이 빠진 거죠. 그렇죠. 내가 내 집 마련하기에 훨씬 더 좋은 시장이라는 거예요. 아하. 이런 시장이 온다. 음. 매물이 증가하면서 음. 가격이 하락된 매물의 양이 많아질 거다. 아하. 이게 사실은 2024년도에 전망하면서 가장 중요한 아. 그런 추정입니다. 네. 네. 어쩌면 실수요자든 뭐
일부 투자 소유자 입장에서는 저점을 이미 어딜까를 유익 있게 보셔야 되는 그렇죠. 해가 되겠네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저점을 가격이 낮게 나오는 물건이 예. 많아진다는 게 향후로 전망하는데 가장 중요한 제 예측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올해의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 그리고 내년도의 전망까지 해서 이제 굉장히 귀한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가장 화제가 되는 게 방금 말씀하신 우리 아파트. 네. 어쩔 수 없죠. 뭐 한국 사회에서. 그 다음이 사실 우리가 금융 사이드에서 보면 제일 중요했던 게 사실은 PF 아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PF 얘기를 해볼 텐데 이거 뭐 터지는 거야 안 터지는 거야 불안하다고 그러지 맨날 무슨 뭐 헤드라인 통계는 나오지 하는데 네. 오늘 또 부동산 일타 강사님 오셨으니까 PF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한번은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자, 일단은 물론 뭐 우리 수준 높은 스픽스 독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짚고 넘어가고 그래야 얘기가 되니까 PF 뭐 하는데 PF가 뭡니까, 대표님? 그러니까 PF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약자인데 네. 항상 이렇게 뭐 영어 쓰거나 어려운 단어가 들어오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혼동하실 필요가 있는데 네. 이건 되게 간단한 겁니다. 이건 네. 대출이에요, 대출. 아하. 그러니까 쉽게 대출은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류가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안전한 대출이라는 건 예. 그 담보 대출이 또 하나 이제 신용 대출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10년 동안 계속 월급을 계속 이렇게 네. 받고 뭐 이런 것들을 기반해서 저희가 대출을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대출은 사업 대출이에요. 아. 사업이 잘 될 것 같아? 그럼 내가 돈 꺼줄게. 아하. 이런 방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부동산 그냥 대출이에요. 아. PF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와 그렇게 뭐 대단한 금융기법이 들어가고 막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냥 부동산에 대출해 주는 거다. 근데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건 유래가 있는데요. 네. 어떤 유래냐면 일종의 사업 대출이라고 말씀드렸죠. 네네네. 근데 미국에서 처음 시작됐는데 네. 이게 뭐냐면 그 기름을 처음 발견할 때, 네. 그러니까 저 땅 속에 아직 안 캐봤지만 저기 기름 있을 분명히 것 기름 같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돈 태워볼래? 네. 이래서 했는데 나오면 대박. 네. 안 나오면 그냥 꽝. 다 꽝. 예. 이런 것처럼 사실 리스크가 큰 아하. 대출을 말하죠.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부동산 대출이랑 PF라는 건 뭐냐면 저 땅 좋지, 땅 살 돈 돼. 네. 저 땅 사서 아파트 지어서 우리 네. 대박 한번 내보자. 뭐 이런 방식을 부동산 PF라고 합니다. 아,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PF입니다. 앞에 P, 뒤에 F. 근데 대표님 말씀처럼 뒤에 있는 F, 파이낸싱 뭐 대단한 뭐 이런 거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대출. 네, 앞에는 프로젝트 뭐 부동산 사업.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렇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담보 잡고 돈 꿔주면 담보 대출이고. 아, 이광수 대표 믿을만하지. 그 사람 하나 보고 대출하면 되지. 요거 신용 대출. 네. 근데 여기 사업하겠다고 땅 사가지고 아파트 짓는 그 사업 잘 될 것 같아?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신기루처럼 보이지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 그럼 나 그 사업에 내가 대출해 줄게. 그렇죠, 그렇죠. 요게 이제 PF다. 그렇죠. 쉽게 정리가 되셨죠, 여러분? 근데 네. 여기서 약간 복잡한 용어들이 있어요. 네. 그래프 하나 표를 한번 보시면 네네네. 이제 간단하게 왼쪽에 보시면 예. 이게 부동산 사업의 뭐랄까 프로세스예요. 그렇죠. 예, 그 단계. 예. 처음에 토지 매입하죠. 땅부터 사죠. 그 다음에 잔금 납부하고 그렇죠. 허가를 받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짓고 땅 파고 분양합니다. 공사하고 예. 다 지었으면 이제 분양하고. 그 시공하면서 분양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그렇죠. 선분양 시장이니까 예. 이런 단계인데 네. 토지 매입할 때 시행사가 예. 계약금을 주고 땅을 사요. 계약금만 내요. 네, 그래서 네. 우리나라 시행사들은 대부분 돈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네. 그래서 10%만 냅니다. 네. 그래서 땅을 일단 계약금 내고 삽니다. 예. 근데 잔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잔금부터 이제 꾸는 거예요. 남의 돈을 이제 빌리는 거죠. 예, 여기서 이제 부동산 PF가 들어가요. 아우 이광수 형님 제가 여기 좋은 땅 가가지고 계약했어요. 계약해서 지금 거의 잡아왔습니다 이제. 예? 다음 달에 잔금이에요. 돈 좀 빌려주십시오. 그렇죠. 잔금만 내면 이제 땅 되고 사업 네.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는 그래서 거죠. 사업 진행하기 전에 그 돈을 꿔주는 네. 걸 브릿지론이라고 그래요. 브릿지론이라는 것도 또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갑자기 또 영어가 튀어나옵니다. 브릿지론은 뭡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PF인데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하고 다음 단계에 꿔주는 거. 네. 근데 이름이 왜 바로. 브릿지론이에요? 다리 연결시켜준다. 아, 그렇습니까? 본 대출하고 네, 그 중간을 네, 네. 연결시킨다고 그래요. 예, 예. 그래서 브릿지론은 기본적으로 네. 단기간에 꿔주는 게 많고 네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금리가 비쌉니다. 아하. 브릿지 단계라 불확실히 오히려 크니까. 불확실성. 금리가 더 비쌉니까? 네, 불확실성이 크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브릿지론 어렵게 보실 필요가 없는 게 네. 대표님 딱 해설해 주셨잖아요. 처음에 계약금 내고 사업하는 거하고 이제 드디어 모든 땅 다 사고 공사하고 진짜 들어간다. 그게 이제 실제로 이제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 그래서 이제 본 PF라고 써주신 거고. 그렇죠. 저 계약 단계 초기 단계하고 본 PF 단계를 연결하는 다리다. 그래서 저게
저 단계를 우리가 브릿지라고 부른다. 그렇습니다. 저걸 이제 브릿지론이라고 하는데 네. 오히려 저 단계가 어떻게 보면 가장 불확실성이 큰 단계죠. 그렇죠. 이거 그렇게- 땅을 사는 거야, 삽질을 하는 거야, 공사를 하는 거야 아직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저 단계가 금리가 높다. 그렇습니다. 그렇다 예. 보니까 저 단계에는 이 금융권 이하가 많이 들어와요. 아하. 그래서 저축은행인가 증권사라든가 아니면 예, 뭐 예. 캐피탈 여신 전문 회사들이 네네. 들어와서 네. 이제 일시적으로 돈을 꺼는 거죠. 그리고 은행은 사실은 뭐 그렇게 이것 때문에 큰 돈을 뭐 비중이 크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그냥 안전할 때 하겠다. 본피프에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그게 도대체 이광수 대표님 말씀하신 저 단계는 이해가 됐고 그게 누구 돈으로 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처음에 계약금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 시행사가 일단 자기 돈 내고 계약까지는 쭉 하고 보통 네. 그다음에 야 이제 됐다 계약 됐다 이제 본 PF 앞서기 전에 큰 돈 이제 잔금부터 시작해서 네. 허가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어디 가서 빌리냐 하면 주로 고금리 그다음에 하이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쵸. 여기에 매력을 많이 느끼는 이금융권, 저축은행, 증권사, 여신, 카드 이런 데서 빌려오고 요게 이제 브릿지론이고 그래서 이제 브릿지론 단계를 잘 넘어갔어. 그러면 이제 드디어 시공사 선정하고 땅 파고 분양하고 예. 그럴 때 이제 은행이 본 PF 단계에서는 드디어 이제 큰 손들이 그렇죠. 일금 은행이 유권들이. 들어오는데 은행이 돈을 받아서 예.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증권사 이런 브릿지론을 갚는 거예요. 앞에 있는 돈을 갚아버리죠. 갚어. 그러면 이제는 장기에 본 PF가 그렇죠. 구성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분양하고 입주 때까지 그걸 다 받아서 이제 네. 은행에 갚으면 이제 청산하는 그렇죠. 이런 그리고 구조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브릿지라든지 아무튼 본 PF 어느 단계에서든지 잔금이 다 치러지면 땅이 넘어오니까 저기에 대출해준 사람들은 그때서부터 땅을 이제 담보 잡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담보에 대해서는 또 자기네들끼리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그렇죠. 순서도 다 정해지고요. 그렇죠, 그렇죠. 요게 이제 PF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 구조는 이해했는데 저게 왜 요새 문제가 커진 겁니까? 일단 첫 번째는 이 구조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는데 네. 잔금 납부하고 브릿지론 상태인데 예. 분양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아하. 시공이나 본 PF로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 브릿지론에서 묶여 있는 거예요. 브릿지론 아까 그러면 그 금융권들이 큰 돈들이 딱 들어와서 브릿지론을 싹 갚아버리는데 그 큰 손이 들어오는 거는 이 동네 장사 잘 되고 분양 잘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니까 아니 돈을 거 같은 데도 아니고 예. 분양을 해야 돼요. 예, 예. 확정하고. 네.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 안 가니까 그러니까요. 계속 저 브릿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릿지가 갚아지려면 후순위가 본 PF가 들어와야 되는데 네. 본 PF가 안 들어오니까 브릿지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다리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가야 다리를 넘어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브릿지 한 불안해요, 가운데 안 있는 불안해요? 거네요. 네. 불안하지. 그러네요. 막 차 싱싱 다니고. 그러면 브릿지라고 해서 공짜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자 계속 계속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 금리가 올라서 지금 아하. 브릿지론 같은 게 금리가 10%, 막 12%, 15% 합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왜 저 다음 단계로 안 가는 겁니까? 경기 침체 불안입니까?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니까.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분양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그럼 왜 분양이 안 될 것 같냐? 네. 땅을 너무 비싸게 산 거예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분양가를 그럼 높여야 되는데 그 분양가에 사람들이 네네. 분양 안 받을 것 같거든.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아예 진척이 안 돼요. 아하. 애시당초 땅을 묻지도 말고 따지도 않고 너무 비싸게 샀고 그 땅값을 나중에 다 수익으로 환원하려니까 분양가는 높아지고 아이고 나중에 보니까 그 높은 분양가는 안 살 것 같으니까 다시 시간을 돌려서 안 되는 거군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이러지도 못하고 네. 저러지도 못하고 분양하려니까 안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분양을 안 하려니까 이자 비용은 증가하고 아니 그러면은 대표님 이것도 사업성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담보대출이다 그러면은 땅 담보 충분해? 그러면 뭐 우리가 120% 잡고 빌려주면 되지 뭐 이런 식인데 결국 PF는 사업 보고 투자하는 거라면서요. 핵심이 사업성 분석 아닙니까? 근데 난다긴다는 금융사들이나 저런 시행사들이 사업성 분석을 어떻게 잘못했길래 이게 나중에 분양이 안 될 수도 있다. 또는 말씀하신 것처럼 비싸게 주고 샀다. 이런 일이 나오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도 뭐 건설사나 증권사 가보고 네. 이거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예. 그 보고서나 검토 보고서 이런 거 많이 받잖아요. 네. 근데 충격적이에요. 일단 그 사업성 분석 자체가 네. 시장 분석이 아니고 네. 이 프로젝트만 분석해요.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이 땅에 가서 이 아파트를 세울 거다. 근데 네. 지금 시장 상황이니까 잘 팔릴 거다. 네. 그런데 이거 짓는 게 엄청 많아. 아하. 주변에. 네. 그러니까 이것만 분석하면 안 되고 이 시장을 분석해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청담동 PF가 문제가 터졌잖아요.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땅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청담동 PF 또 모르시는 분이 계시니까 잠깐 설명 한번 하고 갈까요? 청담동에 호텔이 있었는데 네. 그거를 한 뭐 4천억 넘게 네, 네, 이게 네. 샀는데 네. 브릿지론에 아까 있는 거예요. 아, 우리가 방금 얘기한 네. 브릿지론에 걸렸다. 근데 땅을 네. 또 비싸게 샀으니까 아이고야. 분양 안 될 것 같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예. 청담동에 또 근원적 문제는 이런 사업이 주변에 너무 많아. 아, 그래도 청담동인데. 그래도 너무 많으니까. 아하. 그러니까 이 말이 틀린 거예요. 예, 예. 그래도 청담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시장과 음흠. 주변에 얼마나 그런 게 비슷한 게 많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고 네. 두 번째는 또 어떤 문제냐면 이거 브릿지론 일으키고 막 이럴 때 네. 이런 거예요. 시행사가 가서 여기 어떤 은행이 들어오기로 했다. 네. 그다음에 어떤 큰 뭐 네. 이런 데가 이 금융권이 들어오기로 했다. 네. 이렇게 해서 다른 금융권을 쉽게 말해서 꼬셔. 다른 데도 들어오니까 너도 들어와. 괜찮아. 이런 거고 또 건설사 가서는 이런 거죠. 이런 은행이 또 들어오기로 했다. 아. 그리고 은행 같은 데서 또 대형 건설사가 이거 네. 하기로 했다. 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확정되지 않는 신용을요 예. 자꾸 쌓아요. 아하. 그래서 서로 그래? 그러면 그렇게 큰 건설사가 하기로 했어? 진짜야? 그럼 네. 우리 이순위로 한번 태워볼게. 아하.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PF가 불안한 이유가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건 그렇게 난다긴다는 사람들이 사업성만 보고 투자하면은 핵심이 사업성인데 아니 뭐 왜 사업이 안 됩니까? 사업성 분석을 어떻게 이렇게 날림으로 한 겁니까? 라고 했는데 개별 프로젝트는 경우에 따라서 뭐 잘 했을 수도 있지만 시장 전체를 보는 사업성 분석 같은 게 좀 약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저한테 의뢰를 네. 하면 해줄 텐데. 싸게. 의뢰를 안 하니까. 예. 그 프로젝트만 분석하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시장 분석이. 시장 중요한 분석이 좀 약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업성이 흔들리는 상황까지 온 거고 또 하나는 방금 이제 대표님이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나중에 큰 은행이 들어오는 이미 사업성 좋다고 판단된 프로젝트야라고 하니까 그래? 그리고 저희 큰 건설사가 짓기로 한 거야. 책임준공이래. 그래? 뭐 그렇죠. 이러면서 서로 신용들을 물고 물리면서 그렇죠. 허상 위에 계속 신용을 피라미드처럼 그렇죠. 쌓아가는 그렇죠. 지금 그런 게 문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 피라미드라는 용어를 쓰는데 신용 피라미드. 그러니까, 이해가 확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용이라는 게 결국은 신용은 여러 주체들이 피라미드처럼 쌓는 건 신용을 아니에요. 네. 신용의 핵심은 뭐냐면 혼자의 신용이 중요한 거예요. 네.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신용인데 우리 형이 돈 잘 벌어. 이게 네. 제가 신용이 됩니까? 그렇죠. 이러니까 부실이 되는 거예요. 예. 제 신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신용은 단일이어야 돼. 단일. 네. 파생되면 안 돼요. 아하. 근데 이거는 파생 신용이잖아. 신용 다단계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럼 한 번에 무너지면 피라미드 도미노가 싹 무너지니까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청담동 그런 것처럼 문제는 네. 뭐냐면 갑자기 1순위가 야, 나 안 할래. 네. 이런 순간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 네. 제가 저번에도 대표님하고 한번 초창기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지금 신용이 물리고 물려 있고 브릿지 단계에서 지금 많이들 멈춰 있고 이자만 내면서 지금 겨우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가 무슨 대책이라고 낸 것 같은데요. 정부의 대책이 이런 근본적인 PF 문제 해결에 뭐 도움이 되는 대책이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정부의 대책은 예. 부실이나 뭐 이런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 네. 금융 지원을 해주겠다. 거의 네. 뭐 20조 원 이상을 지원해줘서 해주겠다. 근데 이거는 근원적인 문제는 아니죠. 네. 근원적인 문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네. 사실은 근원적인 문제는 저 땅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싸게 주고 샀기 때문이에요. 네. 단일 사업장 분석하고 이렇게 네. 잘못해갖고. 네.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여기다 뭐 이자 비용 좀 지원해주고 한다고 해서 그게 됩니까? 네. 결국엔 이거는요 어떤 식으로 구성되든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근원적인 네. 문제가 하나는 집값이 폭등해서 네. 분양이 잘 되는 네. 이 방법 하나나 네. 혹은 이걸 사업을 잘못한 사람들이 이 땅을요 싸게 팔아서 아하. 청산하고 네네. 그다음에 망할 사람 망하고 예. 그러면 시장에 땅이 싸게 나오면 누군가 또 싼 땅을 살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하. 근데 이거를 강제로 지금 정부가 네. 시간만 연장시키고 있다. 아하. 이자 비용 지원해주고 만기 연장해주고 네네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사실은 근원적인 문제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정부가 뭐 20조를 푸네 뭐 이런 대책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아슬아슬한 요 거품 상황, 요 풍선 터지기 전 요 상황을 시간만 계속 연장하고 있는 대책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 뭐 이래가지고 해결이 결국에는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더 키울 수 있다는 거죠. 아. 저희가 이제 금융시장에서 오히려 그러면 정부 돈이 들어가가지고 이자 비용만 늘어나면 나중에 터지는 풍선은 더 커지는
큰 풍선이 터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또 금융기관한테 맡겼기 때문에 은행 같은 데다 예. 맡겼기 때문에 은행은 그냥 예. 지금 터지는 것보다 이자 많이 받으면서 터지는 게 낫잖아요. 네. 아, 어차피 터질 거. 중간에 정부 돈 쏙쏙 이자라도 받으면서 네. 터진다. 예, 충격적이죠. 아, 이거는 진짜 정부가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걸 모르진 않을 텐데. 그러니까 왜, 이게 목적이 뭡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는 방법상의 문제인데요. 예.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네. 기업은요, 네. 시장이 아니에요. 기업은요, 예. 은행도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기업의 목적이 뭡니까? 네. 돈이 버는 게 목적이에요. 예. 시행사 도와주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하는 목적들이 아니다고요. 네. 최대한 돈을 많이 벌려고 노력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아니어서 기업들의 최종 목표는 과점과 독점이에요. 아, 그럴 수 있죠. 그죠? 네네네. 내가 이거 생산해서 잘 생산해서 이거 다 휘어 잡아야지. 예. 이런 생각이 기업의 목적이지. 네네. 기업이 이거 싸게 해서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좋게 만들어야지. 예.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상적인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을 기업한테 이렇게 맡겨놓으면 기업들은 그냥 자기네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아하. 세금 다 받고 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조정을 하고 이러려면 네. 정부가 해야 된다. 아하. 기업한테 맡겨놓지 은행한테 맡겨놔서는 안 돼요. 지금 너무 좋은 은행한테 말씀이신데요. 맡겨놓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금융시장 이게 지금 정부가 두려운 게 뭐냐면 금융시장하고 연관돼 있어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금융시장이 경색되고 소위 말하는 시스템 리스크. 그렇죠. 경착륙으로 이어질까봐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 드는 게 이제 강원도에 작년에 우리가 크게 한번 띄었죠. 레고랜드 예.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것 때문에 2천억 때문에 한국의 금융시장이 얼었단 말이에요. 완전 마비됐었죠. 예. 그거는 근데 그것 때문에 이거를 막 맡겨야 된다라고 전 보진 않습니다. 왜냐면 네. 이거는 이미 리스크를 알고 있어요. 아하. 너무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모르는 일이 딱 터졌을 때 경색이 딱 오는 거지. 그렇죠. 이거는 이게 준비하고 조금씩 아하. 터지면 문제가 될 게 아니에요. 야,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네. 차원에서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하고 아하.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네. 너무 지금 얼어 있다. 아하. 레고랜드 때문에 네. 사태 때문에. 근데 이게 엄격하게 레고랜드 PF가 아니에요. 네. 이거는 강원지사 PF 그렇죠. 부실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냐면 춘천에 있는 레고랜드 사장이 제 네. 친구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저한테 맨날 얘기해요. 네. 야, 우리 문제가 아니야. 어떻게 좀 티켓이라도 좀 싸게. 아니 그러니까 사장 입장에서 열받아요, 안 받아요. 자꾸 레고랜드가 잘못된 것처럼 너무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우리는 너무 잘하고 있다. 아, 엄밀히 보면 레고랜드 PF 사태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도지사 이건 강원지사 PF 부실 예. 그거예요. 아, 지금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PF 제작이 불안하다. 불안하죠. 지금 이렇게 대표님 말씀처럼 비싸게 사서 브릿지도 못 넘어가고 있고 PF 지금 노출 잔액이 130조가 넘지 않습니까? 네네. 이 시장이 지금 폭탄이 터지는 거야, 안 터지는 거니까 불안하긴 한데 네. 그래서 지금 정부는 요거 불안하니까 안 돼. 터지지 않아야 돼. 지금 요거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쵸. 근데 대표님 말씀이 기업은 그렇게 해서 정부가 뭐 보증 확대하고 뭐 공적 자금 투입하면 그거 이자라도 빼먹고 있으면 이득인데 그렇죠. 이게 지금 그러면 결국 정부 대책이라는 거는 시간만 연장하는 거지 이게 지금 시장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조치가 아니다. 그렇죠. 그럼 정부는 시장은 내버려두면 개혁되지 않는다. 기업한테는 정부가 나서서 시장을 개혁해야지 맞습니다. 라는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 그렇죠. 기업 한두 개 쓰러지는 거 그걸 왜 정부가 겁내냐. 시장을 안정시키고 거품을 빼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 그때 나오는 반론이 야 작년에 레고랜드 사태 못 봤어? 그러다 시스템 리스크 나오고 시장 얼어붙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정부 입장도 이해가 되지 라고 하니까 그거 아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김진태 지사가 그렇게 똥벌 찰 줄 알았느냐? 그 예측 못한 큰 사태 아니냐?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느 회사가 어느 시장이 물려있고 또 그거 만약에 PF가 터지면 대손 충당금 얼마를 적립해야 되고 나름대로는 다 그래도 그렇죠.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예측 못했던 작년 사태하고는 달라. 그렇죠. 겁먹을 필요 없어. 그렇죠. 과감하게 구조개혁을 하는 게 중요해. 맞습니다. 야, 그런 뉴스나 네네네. 어떤 그 사건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요 네.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네. 예상치 못한 네. 시점 그리고 과거에 없던 일. 근데 이게 전형적으로 그 강원지사 네. PF였다고요. 네네. 예상치 못한 일이었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해방 이후 처음 있었던 어떻게 일입니다. 지자체가 부도를 낼 수가 있어요. 정부가 예. 일종의 지방 정부긴 하지만 정부가 예, 네. 돈 안 갚는다고 합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없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예. 갑자기 예상치 못한 시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때문에 시장의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PF 자체가 예.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격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이 PF 예. 과거에 있었던 일이에요. 네. 우리 서프라임 때 한번 네, 경험했고 겪었고, 저축은행 사태 다 두 번째는 겪었고요. 네. 이미 다 알고 있어. 알고 있죠. 예. 그래서 시점이 이제 어느 정도 문제가 되고 다 인지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터져도 문제 없다. 아하. 네. 그리고 터져서 문제 있을 정도 회사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게 오히려 그렇죠. 낫다. 정비 그래야 기업들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대주 쪽에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청담동 PF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땅 사는데 4천억 들어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시행사는 한 400억 들어간 거고 네. 거기에 이제 새마을금고부터 시작해서 쭉 대출을 많은 분들이 많은 기관이 해준 건데 이거 사업 안 될 것 같아. 나 더 이상 안 꺼줘. 그러면 그 땅 팔아가지고 1순위가 자기 채권 충당하고 못 받은 2, 3순위 있겠죠. 네. 그 손실 보면 되는 거지.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경매된 땅이 지금 4천억에 그 사람들이 샀는데 4천억에 지금 그 땅 사면 경매 되겠습니까? 그렇죠. 뭐 3천억이나 2,500억에 경매되면 네. 그거 싸게 산 사람들은 이제 낮은 분양가 다시 사업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그 사람들도 돈 벌고 예. 그게 시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 4천억을 계속 고수하고 있으면 네. 사업도 진행 못하고 네. 이자만 증가하죠. 예. 그럼 누가만 줬습니까? 네. 그 이자 받아가는 그 기관들만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예. 그 이자를 심지어 공적 자금을 통해서 만약 들어간다? 네. 충격적인 거예요. 네. PF 문제를 전전긍긍하고 있는 정부가 이광수 대표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감하게 이참에 시장을 구조조정하는 게 오히려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고 네. 너무 이제 사실은 모시기 힘든 우리 견 분이니까 엊그제 또 나왔던 부동산 뉴스 한두 개만 간단하게 서로 이제 얘기 좀 해보면 정부가 오랜만에 또 신규 택지를 발표했어요. 네. 토평, 그다음에 뭐 오산, 용인, 네. 청주, 제주 이렇게 네. 한 8만 호 정도 발표한 것 같은데 네. 뭐 이 개별 사이트가 좋네 나쁘네 이 규모가 적절하네 안 하네 이건 잘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경기에서 순서대로 잘 가더라도 2030년쯤 돼야 입주하겠더라고요. 이런 정부의 이 그 신규 택지 발표 가끔씩 이렇게 큰 물량이 탁탁 이렇게 발표가 되잖아요. 과거 정부에서도 뭐 지금 고향 창릉이라든지 어디 부천 대장인가 이렇게 좀 발표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은 건설사들이 짓는 공급이 아니라 매도 물량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공급하는 건 시장에 영향이 없다. 아하. 관심도 많이 없으실 거예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공급은 필요해요. 네. 장기적으로. 네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결국에는 의지와 속도의 문제겠죠. 아하. 발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의지를 갖고 얼마나 네. 또 빨리 추진하느냐. 사실 정부는 이렇게 발표하면 토지를 예를 들어서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의지만 가지면 네. 굉장히 속도를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특히 공공주택을 네. 좀 많이 지어서 하면 장기적으로 시장을 안정할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마치 그 지역 막 공급한데 이래서 막 또 막 이렇게 하면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네. 어쨌든 이런 공공 분양 네. 그리고 공공이 주도하는 공급, 주택 공급은 네. 필요하다. 아하.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서울에 노른자 땅 강남의 4개동, 잠실, 대치, 청담, 성파 뭐 이런. 삼성, 네, 요 삼성동. 4개 동이 현재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데 아파트 빼고 나머지는 싹 풀었단 말이에요. 네, 어제부터. 쉽게 말하면 이제 저번에 우리가 한번 다뤘던 상가, 꼬마 빌딩, 뭐 오피스 이런 것들이 이제 토지거래에서 빠지게 되거든요. 부동산 시장 전체적으로 좀 이 조치가 훈풍이 좀 될까요? 아니면 그건 그거고.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제를 네. 뺐다는 건 뭐냐면 예. 이제 거주하지 않아도 네. 실제로 사용하지 않아도 네. 투자할 수 있어 예. 라는 걸 시장을 풀어준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뭐냐면 시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네. 풀어준 거잖아요. 아하. 인과관계가.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풀어준다고 해서 시장이 좋아질까? 아하. 라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네. 이거 정책 때문에 투자자들이 여기 들어온다? 네. 아니 그렇지 않아요. 투자자들이 네. 들어오는 이유는 이게 나중에 집값이 오를 걸 보고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어?
그게 지금은 너무 그런 시점은 아니다. 아. 그래서 이걸 풀어준다고 그래서 네. 뭐랄까 시장이 뭐 살아나거나 이렇게 볼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근데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죠. 뭐냐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세대나 빌라 같은 게 가격이 엄청 빠졌는데 네. 근데 이게 풀어졌으면 어떤 투자 목적으로 생각해 볼 여지가 좀 생겨나는 거잖아요. 아하, 약간의 어떤 네. 여지는 예. 생겼네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고민하지만 어쨌든 가격이 빠지면 투자의 뭘 관점으로 보시면 네.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는 이유이기도 해요. 이제 시장이 좀 넓어지는 네네네. 게 있는 그러네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궁금한 거는 하여간 이광수 대표님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여러분. 아무튼 오늘 금요일인데 네. 최근에 나왔던 이슈부터 시작해서 우리 PF의 근본적인 문제, 네. 또 시장의 향배까지 사실은 여러분 내년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도 살짝 해주셨어요. 네. 엄청 돈 되는 정보 오늘도 네, 네.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